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미국 국채를 지금 매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인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이 이제 반격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을 어렵게 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보유가 있는 국채 매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의 주장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두 가지 모두 다를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라는 이 논리가 설득력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유는 그래요. 첫째는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이 보유 국채를 팔면, 그러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죠.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위안화가 약세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로 발전해요. 왜냐? 외환 보유고 감소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세 번째, 이제 위안화가 약세되면 원화가 약세된다는 주장. 이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중국은 인민은행이 시장에 환율을 맡겨놨지 않았어요. 아직도 통화 바스켓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 다음에 아마 높을 거예요. 미국, 유로존, 그 다음에 한국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중치가 높다라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가 되면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보복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채권은 말입니다. 미국 국채는 대부분 10년물이거든요. 조금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라는 그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은 뭐 팩트로서 사실이지만은 한국경제신문 온설위원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도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외환 보유가 감소하니까 아예 현금화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외환 보유가 감소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현금화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동일한 팩트를 두고 한국경제신문과 포유환율연구소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뭐 시장환율 제도 아니에요. 인민은행이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비중이 높으니까 한국 비중을 높이면 최근에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위안화가 약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되는 게 아니고, 원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니까 중국의 통화 바스켓 제도에 의해서 가중치가 높은 원화 약세 때문에 위안화도 동반 하락한다는 그 표현이 맞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로 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뭐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럼 그렇다면 진정한 이제 채권 보유 이유는 채권 매각 이유는 뭐냐? 미국 채권 매각 이유는
물론 미국 국채만 팔지 않을 거예요. 유로 국채도 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중국이 외화 부족 현상이고 그 때문에 환율이 오르니까요. 그러면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외환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중국이 채권을 미국 것도 팔고 유럽 것도 팔지만은 유동성 확보 차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보복이 아니고. 두 번째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 시에 채권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뭐 유럽도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 중에 있어요. 금리 상승 중이니까 채권 가격 하락. 그러니까 야한 보유고 감소죠. 그걸 막기 위한 또 조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8월에 7월 대비 중국 야한 보유고가 492억 달러나 감소했어요. 이유는 뭐 무역 수지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가 감소하는 것도 원인이고, 그 다음에 유로존의 국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달러 표시로 하면 또 야한 보유가 줄어요. 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즉 금리가 상승하면 또 야한 보유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금화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채권가격이 더 떨어지기 이전에. 세 번째로 위안 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면 물가가 오르죠.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되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 안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외환 시장에서 이제 외화 부족 때문에 환율 상승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한국경제신문이 해석하는 것과 포유 환율연구소가 해석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상장기업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죠. 중국 GDP 대비 175%인데 중국 GDP에는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를 빼고 순수 중국 기업이 창출하는 GDP와 비교하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200% 이상이다. 이것은 사실상 상한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이 어려우니까 환율까지 올라가면 또 시장금리 오르거든요. 기업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 있다는 거죠.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도 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외채가 많아요. 그리고 외화부채 상환 능력도 약화되니까, 그래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달러 현금입니다. 달러 현금 확보 차원에서 미국 국채도 팔고 유럽 국채도 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해석을 잘 못하면요, 우리가 자산시장에 대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 현실성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을 전공한 논설위원이나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 경우에는 희생자는 구독자이면서 시청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